교직 실무에서 교육 과정 적인 측면에서 이제 학교 내에서 교육 과정이 어떻게 녹아나고 있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총론을 보면 이제 고시문과 네 가지로 되어 있죠. 교육과정의 구성의 방향과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학교 교육과정의 지원. 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되어 있는데요. 교양교과에서 보면 보건교과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학교를 가면 이걸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보건교사가 있죠? 보건교사. 자, 보건교사. 이 보건교사는요. 자, 보건실에만 있어야 될까요? 이거 참 의문이죠? 자,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자, 보건실에 있어야 되는 거에 맞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자, 다시 말하면 수업을 담당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건교사가 수업을 담당하는 학교가 꽤 많습니다. 최근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제가 대전에 있는 학교를 좀 찾아와 봤습니다. 이게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라고 해서요. 저기 구암동 월드컵 경기장 있는데 있죠? 월드컵 경기장 뭐 그 주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학교예요. 그죠? 참고로 공립학교입니다. 공립학교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과목이 원예, 하예 장식 과정, 조경 과정, 그 다음에 반려 동물 과정, 조리 제빵 과정, 뭐 건설 정보 과정, 자동차 건설 기계 과정, 토탈 미용 과정. 여기 보면 보건 간호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건 간호 과정은 모든 개인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건강회복, 질병예방, 뭐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 분이냐? 아니에요. 자, 여기 봅시다. 학교 소개에서 이제 교직원 소개로 들어가면 알 수 있죠. 자, 쭉쭉 교감쌤이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보건쌤이 성적 처리를 하는 거죠. 평가부에 계시는 거죠. 김미숙 선생님이 여기 있네요. 자, 한 분. 자, 여기 보시면 예체능부에도 이제 두 분. 그죠? 자, 한 분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세 분 정도. 여기 있네요. 기자재 및 글로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정은 선생님. 보건 선생님이시죠. 그죠? 한 분이 더 있으려나요? 네, 뭐, 이렇게 세 분이서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네 분이네요. 그죠? 네 분 이렇게 해가지고 담당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도 각 대학교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전공 교수님이 자, 대전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전대 간호학과. 자, 잠깐만요. 학교 현황을 한번 봅시다. 학교 현황. 과연 이 보건 계열의 학생들은 몇 명이 있는지 자, 보면 알겠지만 20명, 19명, 22명. 자, 61명이네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대전대와 유생고. 자, 학생 수는 대략 40명이고요. 유생고는 61명이고요. 자, 그러면 교원 수는 교수님은 여기 몇 명이시죠? 보통 한 5분 정도 되시죠. 여기는 몇 분 정도 돼야 될까요? 자, 61분인데 4분 정도 계시죠?
4명. 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죠? 아, 그래요. 여기서는 1대 8 정도. 자, 여기서는 1대 15 정도.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학생 한 명, 교사 한 명당 15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고. 자, 1, 2, 3학년을 가르친다는 거죠. 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생고만, 대전에서 유생고만 이렇게 있느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자, 어디가 있냐면,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대전 정보산업고등학교. 산업정보고등학교죠. 이렇게 해도 아마 나올 거예요. 대전 산업정보고등학교. 이건 맵이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용운동에 롯데백화점 뒤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이죠. 롯데백화점 뒤편에 있는 건데요. 자, 제가 이렇게 지금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한테 보건 과목이 어디에 어느 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 이 과목에 필요한 교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교사를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학교 현황 한번 보죠. 학교 현황 보시면 직업에서 보시면 이게 보건간호학과가 있네요. 그죠? 자, 보건간호학과가 3학년에도 있고 또 2학년에도 있네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보건간호학교에 분명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력 인정 과정이라 함은 학생이 이제 나이가 좀 많은 학생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조금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학교를 늦게 다니게 한 학생들을 위하는 과정이에요. 그죠? 자, 그럼 여기도 교직원 소개를 보도록 하죠. 역시 보건선생님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보건선생님 여기 보건실에서 이기영 선생님도 계시고요. 자, 인성교육부에서 엄미용 선생님도 계시네요. 물론 이 선생님은 이제 보건간호 반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2분의 선생님이 더 있고요. 총 4분, 여기는 5분이네요. 그죠? 유미영 선생님까지요. 자,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외에도 한 군데가 더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학교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미래의 직장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 자, 여기 보세요. 보건이죠, 보건. 보건의 교양교과에서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건 내용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체계를 한번 성격부터 우선 보도록 하죠. 자, 보건 과목의 성격. 자, 여러분들이 이건 임용시험을 보려고 하신다면, 다시요. 전공 임용시험을 보신다 한다면, 자, 전공시험에 굉장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죠? 주요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암기냐면 핵심어 위주로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 했죠. 제가 첫 시간 때에 임용고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강의를 드렸을 겁니다. 우리는 핵심어를 중점적으로 보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봅시다. 건강은 한번 성격부터 읽어볼까요? 쭉쭉 좋은 말 나와 있고요. 여기 봅시다. 보건 과목 학습을 통해 길러야 할 핵심 역량은 건강관리 능력, 자, 건강안전위협인식 능력, 건강정보 자원 활용 능력, 건강의사소통 능력, 건강의사결정 능력, 건강사회 문화 공동체 의식, 이것이 결국에는
이 교과목에 뭐가 되는 겁니까? 6개가 목적이 되는 거죠. 그죠? 목적이 되는 거예요. 보통 성격이 목적과 비슷해요. 자, 그래서 건강관리 능력은 이런 거고, 건강안전위협인식 능력은 이런 거고, 건강정보자원하는 능력은 이런 거고요. 의사소통 능력 이런 거고, 건강의사결정 능력은 이런 거다라고 해서 나오고 있죠. 물론 여기 보시면 건강사회 공동체의식은 이런 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성격, 그러니까 건강의사결정, 인식, 공동체 형성 해서 나온 게 목표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목적 내에서 우리가 뭐를 가져야 되냐면 건강에 대한 관점 및 영양 분석을 요인을 분석, 평가하고 개인 및 공동체의 건강행위를 실천한다. 자, 생활 속에서 건강한 선택과 관련된 요인을 이해하고 대처하고 쭈르륵 나오죠. 생활 속에서 위험 요인을 평가해 건강관리 책임과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뭐라는 뜻입니까? 바로 교양교과이기 때문에 생활하고 밀접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잘 봅시다. 과연 여기 보시면 생활 나오죠? 그죠? 생활 나와요. 이건 자, 과거에도 있었을까요? 과거에도 존재하는 말일까요? 그죠?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뭐예요?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5차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때 고등학교겠죠? 자, 이게 하면 이제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눠지는데 자, 여기 보면 여기에 보건가 있을까요? 보건이 없죠? 그나마 비슷한 게 가사와 실업이에요. 그죠? 여기 보시면 보건이 여기도 없네요. 여기도 없네요. 그죠? 자, 물론 이제 상업에는 당연히 안 들어갈 거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에는 없었죠. 그죠? 다시 언제요? 5차에는 다시 여러분 보세요. 5차와 그죠? 시간이 지나서 2015. 자, 요때는 보건 과목이 없었어요. 요때는 보건 과목이 있죠. 없는 것이 있는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거죠. 따라서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과정은 변화되는 겁니다. 자, 이때 변화된다는 말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뭘 알 수 있습니까? 타일러가 얘기했고 타바가 얘기했듯이 자, 내용 선정을 어떻게 하더라? 내용 선정과 조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내용 선정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특히 내용 선정을 사회 요구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 요구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보건 과목이 특히나 사회에서 안전이라든지 특히 생활 속에서 있는 것이죠. 그죠? 안전이라든지 요즘에는 질병, 특히 여러분들이 조금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는 코로나 19. 자, 그리고 위급한 상황. 우리가 이런 위급한 상황이 대표적인 게 이제 자연재해라든지 이럴 때 또는 인위적으로 재난이 발생됐을 때 CPR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을 아마 가면 갈수록 중요성이 커집니다. 그죠?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보건교사를 더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그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과정에 이런 내용들이 다 반영이 돼서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잘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자, 2015 이전에 2009 교육과정은 어떤가?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게 여기 보시면 총론하고 쭉쭉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진로와 직업 교과가 있지만 딱히 이제 그런 교과를 찾을 수가 없죠. 그죠? 자, 물론 이런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를 나눠주는데요. 이 009에서는 그렇게 나눠놓고 있지는 않다는 점. 자,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 015가 좀 더 진일보한 여러분들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교과가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교양교과에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교육학도 여기 좀 나오죠. 그래요. 보건교에서 자, 그러면 내용 체계는 어떻게 되냐? 자, 성격, 목표, 다음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까 건강의 이해와 질병 예방,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 안전과 응급 처치, 건강 자원과 사회 문화 이렇게 나왔죠? 자, 이게 뭐예요? 자, 우리 여기 보겠습니다. 자, 총론이요. 총론이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어디 부분에 있다고요? 그쵸? 교양교과에 있다고요. 자, 교양교과는 패스 앤 페일로 나타낸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교양교과 내에서 보건 과목이 있는데, 그죠? 자, 총론을 보면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여러분들 모든 교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뭐로 되어 있냐? 하나는 성격이에요. 이게 목적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을 거예요. 자, 다음에 목표가 있었어요. 이 목표가 4개예요. 이 4개가 여기서 반영이 되어 있죠. 그죠? 내용 요소로요. 그 다음에 이 내용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성취 기준인데 이 성취 기준은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평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내용이고요. 자, 우리가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뭐라고요? 자, 타일러에 따르자면 뭡니까? 목표를 설정해야 되죠. 그죠? 자, 내용을 선정하고 내용을 조직했어요. 그 다음에 평가를 하죠. 그죠? 그래서 1, 2, 3, 넷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타바는 목표에다가 선정, 그 다음에 내용 조직, 그 다음에 자, 뭐가 있었죠? 아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여기 교수의 형태가 나왔죠? 교수의 형태. 그죠? 교수의 형태가 나왔네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그래서 교수의 형태가 나왔다. 뭐가요? 내용 체계가요. 그죠? 그럼 이제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부터 보면 건강의 이해와 질병 예방이라고 나오죠. 자, 이건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목표에서 나온 거라고 했으면 목표 4개가 있다 했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4단원이에요. 그죠? 그 중에 1단원이 되는 것입니다. 1단원 영역이죠. 자, 여기 보시면 건강 증진, 생활 주기, 질병 예방, 핵심 개념. 근데요, 1단원에서 소주제 1, 소주제 2, 소주제 3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 교과서에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챕터 구성이요. 그죠? 챕터 구성이요. 이런 식으로 보통 됩니다. 그죠? 뭐 이런 점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실 필요도 있네요. 그래요. 자, 그러면 건강 증진에는 한번 읽어봅시다.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의 총체적 개념이며 다양한 요인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개인, 사회, 국가의 건강 증진은 건강 수준 및 건강 지표, 평가 등 근거한 건강 관리를 통해서 가능하다. 내용 요소는 그래서 건강 영향 요인과 건강 지표 평가를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을 가지더라 라는 것이 되겠죠. 그죠? 자, 물론 이렇게 하면서 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응급처치 내용도 있고요. 건강자원과 사회문화 이렇게 아무래도 교사하다 보니까 사회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한번 내용 체계를 봤는데요. 그죠? 자, 이 내용 체계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성취 기준입니다. 그죠? 자, 성취 기준은 아까 평가 파트에 있다고 했었죠?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불러오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자,
자, 성취 기준은 딱히 보고는 나와 있지 않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 봅시다. 교수 학습 및 평가의 방향 하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했던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 방향성이 뭐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과목 교수학습법을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체험 위주의 교수학법을 강조하고 있다. 당연하죠. 여기 뭐예요? 왜 체험 위주예요? 우리가 전공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알 수 있겠지만 주사 어떻게 놔야 돼요? 뭐 이런 내용 같은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붕대 어떻게 감아야 돼요? 자, 뭐 드레싱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위급한 환자는 어떤 순서를 해야 돼요? 뭐 이런 것들 실제로 이렇게 실제 실습 위주로 수업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까지 교육과정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서 교수 학습 상황에서 유의사항은 교육 목표를 충실히 반영하고 내용, 체제, 성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하고 다른 교과 연계를 하도록 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역사회를 활용해야 되고 특수성과 계절, 질병 등에 대한 내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가정과 연계하도록 지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건에 대한 교육과정을 쭉쭉쭉 봤는데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게 뭐여야만 하냐면, 그죠? 나도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보건실 이외에 수업을 담당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환경 과목 같은 경우도 똑같이 성격, 목표, 내용, 체계, 성취 기준, 교수 학습 및 평가의 방향 이렇게 딱 나와 있죠. 그죠?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성격하고 목표가 타일러와 타바에서의 목표고요. 내용 체계 및 선정 기준이 자, 뭐 선정과 내용 선정과 조직에 관한 것이고요. 이 성취 기준이 평가인데 그 아래 평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목표, 내용, 선정, 조직, 평가 이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성취 기준이 목표예요, 여러분. 목표를 이렇게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내용도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에 없었던 과목이 이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자, 이게 왜 뭐냐면, 자, A 학교에는 복원이 있어요. 근데 B 학교는 복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B에 있는 학생들이 이것에 대해서 청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걸 이용합니다. 대전고교 학점제. 바로 자, 교육청 산하에서 만든 거죠. 그죠?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바로 공동교육과정인데요. 자, 공동교육과정에 보건과 관련되어 있는 교양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과목들이 쭉쭉 나오죠. 이런 과목들이 여러분들 교육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 보건에는 여긴 없고 한 3개의 그 과정이 있는데 자, 온라인 1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여기도 뭐 과학 실험이고요. 개설이 1, 2학기로 나눠지는데 아마 1학기에는 개설이 됐던 걸로 아는데 2학기 때는 아직 개설이 안 된 것 같네요. 그죠? 뭐 인간 심리학 상담 이것은 뭐 상담일 것 같고요. 피부 미용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보시면 쭉쭉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없네요. 안타깝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여튼 이런 것에서 보면 1학기 때는 있었는데 2학기 때는 잘 나타나진 않았네요. 네, 뭐 한번 이제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고교 학점제가 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충분히 더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학교에서는 어떻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성격 및 기본 방향입니다. 자, 학교 교육과정 성격 및 기본 방향이 나오는데요. 성격은 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있는 총론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많이 차용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학교 교육 계획의 핵심으로서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 그리고 교사 수준의 교수학습 지도 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의미하더라. 자, 이 같은 경우는 경기도 교육청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온 거죠. 2018년도. 자, 2018년도라 하더라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차용하고 있죠. 자, 학교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 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지 이게 조금 그런데요. 그죠? 가에서는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운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조직 운영한다. 당연히 있겠죠. 자, 본교의 교육 목표 및 노력 중점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본교가 속한 지역사회 여건들을 다 보도록 한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내용들은 총론에 이미 다 나왔던 내용들이죠. 그죠? 총론에 나왔던 내용들을 학교에 있는 교육과정으로 차용해서 쓸 때 이렇게 활용하더라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건 아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위원회도 이렇게 두게 되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자, 뭐 여기는 위원장을 교감을 하시고, 여기 자문기관으로 학교운영위원회와 각 학년 학부모위원회, 그러면서 지도기관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 뭐 학교운영위원회에 지역인사도 있죠. 그러니까 지역인사, 이것은 지역과 학교와 자 유관기관이죠. 기관이 협조하는 공조체제를 만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유관기관과 학교와 그리고 지역 이렇게 이제 공조체제를 만들고 있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아래는 이렇게 4개의 분과가 있는데 기획조정분과, 교과분과. 교과분과는 당연히 교과 국영수가사, 여러분 같은 경우는 보건교과 이렇게 나눠지겠죠. 창의적 체험활동 분과가 이렇게 있고 평가 분석 분과가 이렇게 있으면서 각 위원들이 소속이 되어 있더라. 자, 그러면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방침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자, 교육과정은 공통교육과정으로 편성을 하고, 자,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분석을 하고, 교과구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창의적 체험활동 분석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공통교육과정이 있죠. 자, 여기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교과, 이게 보통교과예요. 보통교과.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에 나간다. 이 보통교과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보통교과가 아니에요. 그냥 교과예요. 교과는 다시 이렇게 보통교과와 뭐 전문교과, 자, 그리고 보통교과 내에서는 교양교과 이렇게 들어가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은 4가지가 있죠. 봉사, 진로, 동아리,
그 다음에 자율. 자, 이게 몇 시간 있으고요. 이게 몇 시간 있을 거예요. 이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군이 있고 한문, 외국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교양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전문교과가 있든지요. 아무래도 전문계 교과는 요게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들이 다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에 따라서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교육과정 시간 배당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 2, 3학년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 배당 기준이 나와요. 그래서 1, 2, 3학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 그렇죠. 쭉 우선 보시면 여기 1, 2, 3학년 나오죠. 1, 2학기 우리가 연도별로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국어, 사회군, 이게 사회군이에요, 여러분들. 사회군입니다. 그걸 그냥 사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수학, 과학기술, 가정, 그 다음에 체육, 예술, 그 다음에 영어, 선택 이렇게 있고 요 아래에 보시면 창의적 체험 활동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요즘에는 스포츠 클럽 활동을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교과고요. 여기가 창체예요. 그러면 1학년 1학기 때는 창체 52시간, 50시간, 35시간, 34시간, 35시간, 33시간.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는 여기 보세요.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이 나눠져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다 더하면 69시간, 이걸 다 더하면 67시간. 그죠? 이거 두 개 더하면 52시간, 이거 두 개 더하면 자, 50시간, 이거 두 개 더하면 52시간, 이거 두 개 더하면 50시간.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요 창의적 체험 활동 수업 시수에 보면 똑같죠? 그죠? 똑같아요. 왜 그랬습니까? 이건 스포츠 클럽 활동이 체육 교과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포함되어 있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이 체육 활동으로 들어가 있더라라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학년들은 이렇게 체육 교과 안에 스포츠 클럽 활동이 들어가 있더라. 근데 2, 3학년들은 체육 활동이 아니라 별도로 스포츠 클럽 활동을 해야 되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의적 체험 활동 수는 1학기 때는 52시간, 50시간. 자, 교과 활동은 510, 510, 510, 510 다 같죠? 자, 그러면 1단위는 자, 17차시에요. 그죠? 그럼 510을 갖다가 17로 나누면 뭐가 됩니까? 3이죠. 그죠? 37, 21, 3, 1, 3, 500, 30단위요. 그러면 이제 1학기 때 510이면 나누기 17 하면 30이라고 하면 30단위라는 거예요. 그죠? 30단위입니다. 30단위.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체 수업 시수는 똑같은데 1학년은 스포츠 클럽이 체육 교과에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교과에서 보면 몇 개의 교과입니까? 몇 개의 교과죠? 자, 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교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8교과가 있고 8교과에 30단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30단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30단위를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우선은 사회군에서는 사회, 역사, 도덕이 있고 과학, 기술, 가정을 하나로 묶죠. 옛날에는 이것을 과학을 떨어뜨려 달라고 했어요. 떨어뜨려 달라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붙였죠. 그래서 과학과 기술, 가정, 그 다음에 체육, 음미, 그 다음에 영어, 진로, 선택, 일본어, 중국어. 여기에서 보통 교과로 하나 학교에 따라서는 이게
교육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보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선택하는 그 학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교육과정 총론에 학교 사정을 반영해서 교육과정을 짠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런 부분에서 이 선택 과목이 유연하게 다른 과목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 유성생명과학고라든지 그죠? 대전정보산업고등학교 같은 경우, 대정상고 같은 경우에서는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선택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는 교양이 아니라 뭘로 들어간 겁니까? 전문계고라서 자, 전문 교과로 들어가는 것이 있죠. 그죠? 교양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는 실수가 더 많아지겠죠. 당연히. 그죠?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실수가 많아서 선생님들이 4명 내지 5명 이상이 필요했던 것이었고요. 자, 그러면 국어는 68시간이죠. 68을 17로 나눠버리면 4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4단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일주일에 4단위는 일주일에 4번 국어 수업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사회는 어떠냐? 라는 것은 1학년 때는 사회를 배우고 자, 2학년 때는 역사를 배우겠죠. 그죠? 자, 3학년 때는 역사를 배우고 그 다음에 다시 사회를 배우는데 도덕은 1학년 때 배운다고요. 그죠? 자, 여기에 보시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해요. 그죠? 사회도 그러니까 총 이 과목을 배울 수 있도록 이 모든 과목도 다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짭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전공 과목 같은 것들을 수능 과목을 많이 배치하기는 합니다. 그죠? 자, 수학은 역시 4단이고요. 자, 과학기술 과정은 3단이죠. 그죠? 자, 이건 2단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3학년 때는 과학과 기술이 총 5단위로서 과학은 3단위 배우고 기술은 2단위 배우는데 2학년 때 가서는 4단위로 과학을 배우면서 기술 과정은 3단위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쭉 3학년까지 배우게 돼요. 체육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죠. 3단위로요. 자, 음악과 미술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1학년 때 음악과 미술을 배우고 2학년 때 들어가서 음악은 배우지만 미술은 더 배우지 않고 3학년 때는 아무래도 미술은 배우지만 음악은 배우지 않는 자, 만약에 음악과 미술을 이렇게 옮겨주면 그죠? 34, 34로 하면 여기에는 안 배우게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을 여기에 들어왔던 시간표를 이렇게 땡겨와요.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 땡겨와서 수능 과목으로 채우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요렇게요. 요걸 요렇게 땡기면 요걸 요렇게 가져와서 자, 다 배울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수능 과목을 앞두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데 보통 이렇게 하면 압박이 심해져요. 그럼 학생들의 압박이 심해지죠. 교과를 배워야 되는 중간 기말고사를 봐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하는 학교도 있더라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영어는 쭉쭉 가다가 갑자기 68 이렇게 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내용들하고 그러면 창의적 체험 활동은 진로 동아리 하고 주제 선택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요런 큰 틀 내에서 이게 1차적으로 큰 틀이 나온 거고요. 시수 배당을 한 거고요. 그죠? 거기다 선생님을 배분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보시면요. 자, 보시면 자, 국어 같은 경우에는 기준 시수가 442시간이 돼야 되는데 이수 시수는 408시간이고 세부적으로 408시간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와 2학기로 나눠보자면 1학기 때는 자유학기가 여기는 있네요. 자, 그죠? 자, 근데 2학년 때는 이렇게 3학년 때는 자유학기가 없이 그냥 1, 2학기로만 되어 있더라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이 자유학기에서는 별다른 게 아니고요. 이게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좀 다릅니다. 중학교는 자유학기 하면 자, 그냥 여기에서 이 학교에서는 그냥 스포츠 클럽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여기 체육교과에서 17차시 있죠? 고등학교 그리고 아니에요. 자, 고등학교에서는 스포츠 클럽 위주고요. 그죠? 자유학기라는 게. 자,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라면 정말 많은 그죠? 학년 동안에 성적을 산출하지 않고 많은 체험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자유학기는 좀 다르더라라는 거. 자, 고등학교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지 스포츠 클럽 활동이 하나만을 이제 교육과정의 편성에 넣었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51 더하기 17 더하기 68, 68, 68, 68, 68, 68, 68 다 더하면 뭐가 나와요? 자, 408이 나오죠. 자, 그죠? 자, 그런지 아닌지 한번 볼까요? 자, 계산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면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그죠? 뭐 어렵지는 않아요. 이걸 혼자 계산하시는 분이 없고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 부장님과 함께 이걸 하거든요. 네, 이제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 오래 걸리네요. 업로드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걸 이게 너무 오래 걸려서요.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이렇게 합시다. 열렸나요? 안 열렸네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글에서는 셀 채우기가 있죠? 그죠? 아니 블록 계산식, 블록 합계하면 나오죠? 봅시다. 이게 지금 잘 안 되네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요, 제가 그냥 이렇게 따왔거든요. 자, 이게 보시면 이렇게 했어요. 요게 더해주고 더해준 게 68이죠. 68은 68로 가죠. 요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아이고 요거는 이렇게 뭐가 됩니까? 408이 나온 거죠. 408이 나왔죠. 여기서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요거 한 번 더 이렇게 더해 주시면 안 돼요. 엉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1, 2학기를 다 해서 이수 시각을 세부 이수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 여기 보시면 자, 사회 역사 도덕은 170시간씩 총 510이 돼야 되는 것이고 선택 과목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수 시수가 170인데 여기 보시면 세부적으로는 34가 나오죠. 자, 진로와 직업을 이렇게 3학년 때 17로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조금 보시면 진로가 여기서는 없었죠? 여기서는 없었어요. 요 선생님이 아마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17 이렇게 17 해놓고 그죠? 이렇게 그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51 맞죠? 봅시다. 그래서 51, 17, 51, 17, 51, 17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는 17, 17, 51이 되는데, 여기에, 일본어와 중국어를 요때 한번 했기 때문에, 그죠? 3학년 때도 이 선생님이 아마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17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다 더해주면 이제 이렇게 되는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51이 되는 거거든요. 3학년 때 51을 다 배우고 2학년 때 외국어를 안 배운다고 돼 있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51, 51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선생님이 아마 이게 요거에 따라서 이걸 바꾸고 이거 바꾸다 보면 요걸 바꾸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마 이때 이 부분을 조금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3학년 때 가서 제2외국어를 다 배운다라고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죠? 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요건 왜 못 바꾸냐? 만약에 이걸 여러분 바꿔보겠습니다. 이거 510이죠. 그죠? 이걸 3, 4하고 다시요. 이걸 3, 4로 바꾸고 이걸 3, 4로 바꾸면 여기 보면 510을 이수해야 되는데 510을 이수하지 못한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가로, 세로 모든 것들을 다 맞춰줘야 되더라. 510을 분명히 맞춰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도 500 교과 수업 시수가 여기가 510이 안 맞네요. 그죠? 자, 여기는 아마 34, 17, 34, 또 34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가 좀 틀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틀어진 과정을 제가 이렇게 수정해 나가는 걸 보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가 나오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학년 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2028년도 입학생 있고 2017년도 입학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기준들이 약간 아까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가지고 위아래를 좀 잘 맞춰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업 일수 및 수업 시수 확보 계획은 이렇게 쭉쭉 나와 있고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연간 총 수업 시수는 1122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수업 시수가 조금 감축되어지는 그런 1학기 때 그렇게 애매한 사항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집중 이수제, 미수, 이수 이런 방향도 좀 있고요. 좋습니다. 아무래도 집중 이수는 한 학기에 모든 걸 다 끝내버리고 그 다음 학기에는 안 하는 그런 것들. 보통 역사 과목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창의적 체험 활동은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면서 자, 총 수업 시간은 102시간 이상으로 하더라. 근데 이 중에서 진로는 꼭 2단위를 포함시켜서 34시간을 배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를 다녔을 때 HR 시간이라든지 여러분들은 아마 7차 교육 과정을 거쳤을 텐데요. 그래서 많이 이거랑 비슷할 거예요. 네, 그때 있어 뭐 수업 시간 이외에 했던 학급 회의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요런 데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신체 검사 같은 거, 학생 인권 운동, 학생 인권 교육이라든지 성폭력 예방 교육, 그리고 장애이해 교육, 뭐 학생 인권, 여름방학 계획 세우기, 민주시민 자질 탐구 활동 이런 것들은 굉장히 거의 모든 학교가 대동소이하게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행사도 이렇게 다 있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시수를 잡고 있더라라는 거죠. 동아리 활동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서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청소합니다. 우리가 입학식 날, 개학식 날 이렇게 대청소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것은 자율활동으로도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봉사 시간도 부여하게 됩니다. 봉사 활동으로도 시간을 잡게 되는 거죠. 진로활동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평가는 이렇게 많은 내용으로 평가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교육과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당초 제가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고교 학점제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육청 자료실에 가면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육청의 자료실에 가면 여기 있는데요. 자, 국가교육과정에서 받아서 대전광역시에서는 어떻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잡아준 거죠. 따라서 각 고등학교는 이런 교육청에서 발간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받아서 이제 교육과정을 짜게 되는데요. 이렇게 돼 있고요. 뭐 2020년 3월 1일 날 고등학교 3학년은 이제 하는 걸로 한다. 쭉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변화되어 왔는데 대전에서 추가는 뭐 인간상과 핵심 역량이 나와 있고요. 뭐 고등학교 교육 목표도 나와 있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이제 전문 교과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게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가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이 자, 보통 교과 보겠습니다. 보통 교과에 나오죠. 교과에 보면 뭐 기초 과목과 탐구 과목은 자, 여기 보시면 교과군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 더 알고 가셔야 될 게 있는데요. 여기는 교과군이고요. 여기는 교과 영역이에요. 교과 영역은 하나, 둘, 셋, 네 개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기초는 국영수 사회 요즘 많이 첨예하고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탐구는 사회와 과학이 되어 있고요. 자, 예술과 체육은 이렇게 하나로 묶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과 교양을 이렇게 묶어 놨습니다. 근데 한문을 하나로 뚝 띄워놨죠. 그죠? 그래서 한문이 조금 많은 학교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 교양교과가 여기 있죠? 그죠? 여기 보면 교육학이라든지 보건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교과 영역을 네 가지로 나눠놨더라. 어디서? 이거로 개정교육 과정에서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죠. 느낌이 오십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교과를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교과로만 이렇게 나눠놨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여기를 보시면 교과로만 이렇게 나눠놨죠. 근데 여기는 교과를 영역별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죠?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과목 시간을 배분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내려온 교과에 따라서 교과 운영 방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조금 신경 써서 교육과정을 운영하시면 됩니다. 첨예하게는 바로 이 선택 과목과 그죠? 또 이 부분 아시겠지만 생활과 교양 부분 이 부분이 참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선생님들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수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아쉽게도 고교 학점제까지는 다뤄보지 못했지만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렸고요. 물론 이때 이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역사별로 경험적 교육과정, 인간중심 교육과정, 학문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특징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사례를 들어서 어떻게 교육과정을 편성하는지 그 시수 배당 같은 것도 한번 여러분하고 살펴봤습니다. 자, 수업 듣는다고 고생 많았고요. 우리 건강한 마음가짐으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은 잠깐 보여드리자면 그렇죠. 다음 수업의 주제는 자, 그러네요. 공문서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무원이고 또 사립학교 가더라도 공무원의 그러한 규칙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공문서 작성 잘 알아야 되거든요. 자,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건강한 마음가짐으로 행복하게 지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